안녕하세요. 도시역사에 반한 남자 심용환입니다. 지금 저는 경의선 수색역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왜 왔어? 이곳은 실제로 꽤 오랜 기간 철도를 정비하는 공간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됐던 곳인데요. 이곳에 온 이유는 경의선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 제가 경의선 숲길 이야기를 하면서 경의선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던 적 기억하시나요? 경성에서 시작해서 의주까지 가는 길, 경부선과 더불어서 한국 역사에 또 한반도의 중요한 대동맥과 같은 기차인데, 안타깝게도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도를 기반으로 발전한 곳입니다. 즉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다시 일본이 대륙을 침략한 어떤 그런 도구로서 철도가 활용이 되었는데요. 우리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한국 역사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를 나눠보고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. 그럼 오늘도 경의선 이야기야? 아닙니다. 경의선 수색역 근처에 경의선과 관련되어 있는,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는 어떤 특별한 곳이 있어서 이곳에 나왔고요. 오늘 저와 함께 그곳에 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가시죠. 막상 처음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낯설어 합니다. 왜냐면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조금은 덩그러니 옛날 일제강점기 때 가옥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뭐지? 어떤 거야? 약간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공간이거든요. 사연이 있습니다. 사실은 2000년대 중반 바로 이곳 이 일대 전체를 새롭게 좀 주택 택지를 좀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논의들이 진행이 됐었고요.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일대에서 무려 22개 동이나 되는 일제강점기 때의 목조 건물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. 당황스러웠었죠. 왜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제시대 때 건물의 모양 같은 것들이 있는데, 아니 이건 정확하게 무슨 용도로 쓰는 건물이지?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아마도 여기서 좀 오래 사셨던 분들 같아요. 이 건물들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고 뭐 좀 군과 관련된 시설 같다더라,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약 1년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발굴 조사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요. 그 결과로 1930년대 때 이곳에 대규모의 일본 군이 머물던 숙소, 관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고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? 원래 갖고 있었던 택지 조성을 안 할 것인가? 그건 아니고요. 결국은 이 일대에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오고 22동 중에서 원형 복원이 좀 잘 되어 있는 것들 2동을 좀 옮겨서 이전 복원을 한 것이 오늘날 지금 남겨져 있는 일본군 관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요. 그래, 뭐 이곳에 일제강점기 때 군사시설, 군인들의 숙소가 있는 건 알겠어. 근데 왜 하필 이곳이지?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게 되잖아요. 이 부분은 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. 용산에서 시작해서 수색을 거쳐서 의주까지 가게 되는 아주 장구한 철도 역사의 과정인데, 바로 이 뒤쪽이, 이 근처가 경의선 수색역 일대입니다. 현재도 이 일대는 기기창을 비롯해서 철도 관련 보수시설로 아주 좀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.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철도 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지점처럼 활용이 되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1930년대 초반에는 만주사변, 30년대 후반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요, 일본에 의한 대륙 침략이 본격화가 되게 됩니다. 따라서 자연스럽게 철도를 통해서 일본 군대가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고,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들이 이 근처에 머무르는 것이 여러모로 군사작전이라든지 대륙 침략에 있어서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철도와 관련된 목표로 철도를 고려해서 이 일대에다가 대규모로 관사를 지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흥미로운 건 와서 이제 건물들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전통적인 가옥하고 느낌이 확실히 좀 다릅니다. 그렇죠? 우리가 보통 한옥 이런 거 생각하면 일단 암키와 수키와 이런 식으로 기와를 이렇게 같이 두 종류의 기와를 이렇게 교차시켜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는데요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단기와죠. 하나의 기와를 이어 붙이는 기와인데, 물론 한 7, 80년대 때는 굉장히 좀 익숙한 기와로 보일 수 있겠지만, 이런 기와의 형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기와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또 바로 기와 밑에는 보통 우리나라는 처마라든지 복잡한 기둥시설물, 혹은 안쪽을 보면 기와 안쪽에 도톰한 흙을 깔아 놓는다라든지
어떤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밑에 나무가 덧대어져 있고 안쪽으로도 어떤 그런 복잡한 기둥 구조라든지 흙 같은 것들을 채워 넣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통해서 아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그것도 일본인들이 선호했던 건축 방식으로 지은 건물이구나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깊다. 건물 규모가 크네. 와, 폭도 굉장히 넓고, 와. 안에 제가 지금 들어와 봤거든요. 들어와 볼 만해요.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실은 한국에 살면서 일제강점기 때의 어떤 일본식 가옥을 구경할 기회가 드물고 밖에서 보는 거랑 또 안에서 보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. 실제로 이 안에 들어와 보면 겉에만 이제 과거의 모양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안쪽도 그 당시에 일본 군들의 어떤 생활 양식 그대로 재현을 해놨거든요.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이곳은 보통 이제 위관급 장교들이 머무는 숙소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중위나 대위 같은 사람들이 머물렀던 공간인데 안에 들어와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건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 같은 것들도 딱 전시가 돼 있어서 아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. 우리가 보통 일본 여행 가거나 하면 이제 다다미방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한국과는 좀 다른 형태의 바닥과 그리고 어떤 그런 창문이나 벽재 같은 것들의 모습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다니 보다 보면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었던 뭐 무기라든지 장구, 옷 같은 거, 또 이렇게 화장실, 욕조, 그리고 뭐 놀이거리, 유흥거리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좀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나면 아 이때 이런 식으로 생활했겠구나 라는 것이 좀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단 뭐 일본군이 이렇게 살았다도 될 수 있겠지만 아 일제강점기 때 이런 문화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현재 두 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한 동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가 어떤 식으로 만행을 저질렀는가, 또 그들이 어떤 식으로 대륙 침략을 했었고 조선 민중들을 힘들게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와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. 또 한 동에서는 그런 시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쟁하고 싸웠는가에 대해서 상설 전시, 기획 전시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색다른 공간에서 색다른 관찰을 하면서 역사 공부하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. 제 생각에는 아주 좀 독특하고 특별한 공간으로서 이곳이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. 아직까지 안 와보셨다면 꼭 한번 좀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. 오늘 둘러보니까 어떠세요? 사실 좀 이런 고민들도 들 것 같아요. 아니 이거 일제강점기 때 유산이고 특히 뭐 일본군이 썼던 숙소 같은 거 이런 걸 굳이 뭐 이렇게 복원하고 재현해야 돼? 부끄럽잖아. 뭐 이런 얘기 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이곳이 이제 발굴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논란과 논쟁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.
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 최근에 하잖아요. 다크 투어 혹은 뭐 다크 투어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록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 역사다.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가운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또 보존, 재현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.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이곳은 아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최근에 그런 거리들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. 뭐 남산 국치의 길이라든지 혹은 정동에 있는 고종의 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남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곳에 이토 히로부미를 어떤 생각하던 사당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었던 조선 신궁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남산의 곳곳이 일제강점기 때 치욕이 이렇게 서려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. 또 정동 뒤에 있는 고종의 길 같은 경우는 경복궁에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오면서 뭔가 국권을 지켜보려고 했었던 고종의 치열한 노력들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러한 다크 투어리즘의 정수에 서대문 연구소 역사관이 있죠. 자, 오늘 어땠습니까? 안타깝게도 오늘을 끝으로 저와 함께하는 여정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10번의 여행 동안 서울에 또 서울 인근에 있었던 굉장히 가치 있고 멋진 곳을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분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풀어갈 예정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완전 너무 그동안 힘들었고요. 너무 더웠고 비도 너무 많이 왔고 정말 바라는 바는 이만큼 제가 고생한 만큼 제 다음 타자 저보다 100배, 1000배 더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너무 나빴다. 안녕하세요, 이미영입니다. 인쇄골목 조금 풍경이 뭐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한데요. 도시의 생동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곳에서 이 도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낯익은 곳이라도 아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게 새롭고 애정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.